안녕하세요, 주온입니다. 저희가 공부해봐야 될 이 작가분이 사실 유명한 분은 아니에요. 필명이 조던 김장석님이신데 부동산 전업 투자자이기도 하고 해외 주식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신 분 같아요. 책을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목이 부의 체인지, 부도 흐름을 바꾸게 하는 어떠한 그런 체인저가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게임 체인저라는 말 들어보셨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나서 휴대전화 시장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나요? 이런 게 체인저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플라톤이라는 그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상상하는 사람이 세상을 가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책을 볼 때 목차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간단하게라도. 이 책의 1부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2부, 새로운 부가 온다.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에는 34가지의 스몰 챕터가 있어요. 2부에서 새로운 부가 온다에서도 한 10가지 정도의 챕터가 있어요. 각 챕터마다 사실 모든 내용이 다 괜찮습니다. 정말 좋은 것만 다 골라서 쓰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 쓰신 조던 김잠석 작가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책에서 교회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의 유일무이한 통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왜 태어나는가? 철학적 질문이 아니다. 인간이 노동을 하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단순한 질문이다. 평생 일만 하다 죽는 것이 인간의 삶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에게 답해보기 바란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그 후에 아담은 일생 동안 배고픔에 시달리며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끝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했다. 농업 시대를 연 그 신석기 혁명이라고 있잖아요. 이 신석기 혁명이 인간을 노예로 전락시킨 시대의 서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한번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영원히 농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농사를 짓고 나면은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잉여 생산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가진 자는 유산계급, 가지지 못한 자는 무산계급이 됩니다. 농사의 시작은 인류에게 있어서 계급을 시작하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맞는 말이죠. 농사 짓기 이전에 수렵 채집이라 그러죠. 그 나무에서 과일 따먹고 사냥하고, 이때가 인간에게 더 행복한 시절 아니었나요? 농사라는 거를 누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인간을 일하는 노예로 만든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그 무산계급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 일을 해도 부자는커녕 이자를 내기에도 힘들었고, 흉년이라도 만나면 가진 자들에게 더 뺏겼죠. 내가 조금 가진 것도 빼앗겨서 노예로 전락하는, 이것이 산업혁명 이전까지 무산계급의 삶이었습니다. 노예라는 게 무엇이고 자본가가 무엇이냐, 작가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는 태어나서 더 나은 노예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무서운 말을 합니다. 직업을 갖는다는 거를 우리 되게 중요히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노예가 되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그 노예가 등급을 나누는 거, 그게 직업이에요. 그렇죠? 내가 일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노예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랑과 사실 비슷한 개념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좀 착각을 하죠. 직업도 종류가 있다. 의사, 변호사, 소위 말하는 이런 전문직의 직업과 막노동을 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은 아주 크게 차이가 있게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큰 의미에서는 일을 하고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건 노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누가 노예가 아니냐?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가가 노예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어 디자이너는 노예지만 헤어 디자인 샵을 프랜차이즈점으로 만들어서 가맹점을 받는 시스템을 갖춘 사람은 자본가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페이닥터로 일하는 사람들은 노예예요.
그렇지만 병원을 크게 운영하는 병원 원장이라고 하나요? 그분은 시스템을 갖춘 거죠. 그 때문에 이분은 자본가라고 합니다. 대학 입시도 치열하고 취업 전선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죠. 근데 그걸 큰 틀에서 보면 나도 노예가 됐고 나의 자식도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아요. 사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나는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노예야. 내 자식도 열심히 공부해서 노예가 되라. 자본가 계급은 더 줄어들고 노동자 계급은 더 많이 늘어난 거죠. 노예의 삶과 자본가의 삶을 구분해서 우리가 쉽게 자본가가 되려면 얼마를 가져야 하는가, 그 기준액은 점점 더 허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을 쓴 시점에 금리는 되게 낮았어요. 지금과 같은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고금리의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이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약간 일어난다고 보는 시절이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국가에서 돈을 찍어 자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쟁이가 돈을 모아서 자본가가 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자전거 뒷바퀴가 앞바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자본가가 되고자 한다면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닌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돈을 불려야 한다. 노예가 자본가가 되려는 길목에서 장애물로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다. 대표적인 게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떤 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소비를 하도록 만든 시스템이에요. 자본가라는 이 무서운 사람들이 돈이 모이면 나와 같은 자본가가 되라고 하질 않고 사치, 과시, 낭비 뭐 이런 거를 막 부추겨요. 왜냐면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몸으로 번 돈을 써야지만 자본가 계급으로 올라오는 거를 원천 차단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쓰는 돈은 다 누구한테 가냐면 다시 자본가한테 합니다. 자본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자의 돈을 쓰게 만들어요. 노동자 계급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치, 과시, 낭비 등과 같은 욕망을 삶의 중요한 가치에서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 좋은 말이에요. 돈을 벌면 뭐 하고 싶으세요? 해외여행 가고 싶죠. 명품 사고 싶죠. 사실 개인의 자유예요. 자유지만 그렇게 소비하다가는 부자의 문턱에는 절대 갈 수 없다.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삶의 중요한 가치를 다른 곳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곳이 어디냐면 지식을 탐구하는 일이라든지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음악에 재능이 있으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데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데 가치를 두면은 이제 돈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돈이 없지? 내가 왜 돈을 못 모으지? 정말 간단해요. 내가 버는 거에 비해서 많이 쓰니까 그런 거예요. 부자는 10억 있어도 부자고요. 100억 있어도 부자고 1000억 있어도 부자예요. 심지어는 1억만 있어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뭘까요? 쓰는 소비 형태를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20대 여자분이었는데 3년 만에 1억을 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비하는 형태가 정말 아름다워요. 못 먹고 안 쓰고 이게 아니고 아껴 쓰는 그런 방법들을 인터넷이나 블로그 찾아가지고 정말 자기 걸 만들었어요. 이 20대 여자분이 월급이 250 이렇게 받잖아요. 200만 원을 저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만에 1억을 벌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분은 이미 몸에 뱄어. 이분은 지금 1억을 모은 1억 자산가가 아니라 100억 자산가라고 100배의 레버리지를 드릴 것 같아요. 이분은 20대에 1억을 모은 게 아니에요. 20대에 벌써 100억을 모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과한 비유기도 하겠지만 30대 초반에 의사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해봐요. 월급은 한 달에 한 2천 받는다고 합시다.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해요. 아직 페이닥터예요. 기본적으로 외제차 하나 끌고 댕기고요. 벤츠.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한 월세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성형외과 의사가 쓰는 돈이 한 달에 한 1,500만 원 된대요. 이 사람은 500을 저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그 20대 초반에 월급 250만 원 받아서 3년 만에 1억을 모은 친구보다 더 빨리 1억을 모을 수 있겠죠. 한 달에 500만 원씩 저금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 500만 원을 못 모아요. 왜냐면 이거 500만 원 모아갖고 언제 부자 되나 하는 생각을 뇌에다 장착하는 순간 부자하고는 이미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많이 버는 사람과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은 다릅니다. 완벽하게 다릅니다.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셔야 돼요. 자본가의 속성이 모으는 겁니다. 쓰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 트랩, 이 덫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광고가 나와요. 유튜브 보세요. 엄청난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쉴 새 없이 뭔가를 사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무서운 자본주의의 이 소비시장에서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본가의 대우로 들어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 작가는 초반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 책 되게 쉽게 잘 써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편하게 좋은 내용만 발췌해갖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부자가 되어 부는 어떤 뭐 법칙이 있어요. 뭐 과학적 원리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지 말자고요. 조은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